면역체계에 오작동이 생긴다? 어떤 내용이에요, 김 교수님? 오작동까지. 네, 피부가 인체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을 걸러내는 1차 방어벽이듯이 우리 장벽도 우리가 삼키는 음식들, 부지불식간에 넘어가는 것들, 그리고 소화액, 침, 위액, 담즙 같은 것들에 대해서 1차 방어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벽이 손상을 입으면 단순히 장염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군들에게도 피해가 가겠지요. 면역 질환, 특히 심하면 자가 면역 질환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대변과만 관련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게요. 심지어는 여기까지도 영향을 준대요. 치매, 우울증이 올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박 교수님? 예,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치매가 올 위험이 정상인보다 3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치매가 오더라도 좀 더 젊은 나이에 온다라는 보고가 있고 또 우울증이나 치매가 있는 분들의 장내 세균이 유해한 세균의 비율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전이 바로 장과 뇌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있다는 장뇌축 이론입니다. 장 속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세포가 존재하는데 이들이 뇌신경과도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내에 문제가 생겨서 장내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중추신경, 뇌신경에 문제를 줘서 우울증이나 치매와 같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정말 의외인데요. 또 세 번째도 의외거든요. 한번 볼게요. 알레르기, 비염, 천식,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건 또 왜 그래요, 교수님? 네, 사실 장하고 비염, 천식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원래 이제 이 장내 세균들이 식이섬유를 분해해가지고 그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장내 세균총에 변화가 생겨서 그걸 잘 못하면 예. 이 점막이 튼튼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기가 깨지거나 또 헐거워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자극을 받고 여기에 계속 염증이 있게 되면 이 혈관으로 자극이 되면서 또는 여기 있는 나쁜 독소들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면 혈관을 타고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자극하게 되니까 먼 곳에 있는 곳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피부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진짜 우리 전신 곳곳에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는데 그러게요. 다음 증상은요. 요즘 제가 진짜 많이 겪는 증상이에요. 왜죠? 만성 피로, 만성 통증, 만성 두통이 온다. 이것도 영향이 있나 봐요, 교수님. 네, 장벽이 아주 민감하게 우리 몸에 흡수해서 저장할 것, 그리고 내보낼 것들을 구분하죠. 이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내보내야 되는데 흡수하고 혹은 흡수를 해야 되는데 내보내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수분, 필수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면 당연히 몸이 피곤하겠죠. 예. 그리고 호르몬, 담즙, 췌장액 같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각종 물질들도 역시 흡수 또 배출이 용이하지 못하면 내분비 대사 질환이 생기고 당연히 이 역시 피로와 통증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콩팥, 간 등 해독 기관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요. 그래요. 아, 당연하죠. 원래 옆 사람이 일 못하면 예. 내가 2배로 힘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콩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맞죠, 교수님? 어때요, 교수님? 박 아까 교수님? 새는장 증후군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장에 문제가 생기면 장벽을 통해서 많은 세균이나 독소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혈류를 따라다니면서 해독기관인 간이나 콩팥으로 가게 되고 그 말은 뭐냐면 간이나 콩팥이 부담이 늘어나고 일해야 될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간이나 콩팥이 지치게 되고 네. 심한 경우 간부전이나 신부전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임상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장벽을 튼튼하게 사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장 건강을 해치는 주범들을 색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범, 이 안에 잡아놨습니다. 제가. 잡았어요? 짠! 이것이 무엇이냐? 각종 약인데 항생제, 진통제, 제산제를 주의해야 된다고요. 네, 항생제, 진통제, 제산제는 네. 사실 너무 좋은 약들이에요. 네,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약들이죠. 항생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균하고 싸워 그러니까요. 이기겠어요. 예, 아플 땐 먹어야죠. 그런데
세균에 감염된 증거가 없는데도 항생제를 남용했을 때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유익한 세균들이 많은데 항생제를 잘못 먹어서 그 유익한 균들이 죽었을 때 네. 우리 몸에 조금만 있던 유해한 균들이 자라나서 득세를 내 하는군요. 장을 괴롭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진통제, 두통, 치통, 생리통, 관절통 꼭 먹어야죠. 그런데 너무 남용하면 잘못해서 위궤양이 생기거나 소장에도 궤양이 생겨서 장출혈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리고 제산제도 위궤양이 생기거나 역류성 식도염 때 꼭 드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오랫동안 남용해서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 살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들이 같이 장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 나뭇잎 장까지 위협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주변도 바로 볼게요. 여기 킹이 하나 또 들어있습니다. 대신 예. 열어줄까요? 짜잔. 핫. 내가 좋아하는 거. 술인데 이게 간에만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장에도 안 좋은 거예요, 교수님? 교수님. 그 술 마신 다음 날 설사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저요.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네. 우리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우리 소장에 있는 육모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을 유발합니다. 육모세포에 손상이 생기면 당연히 음식물 흡수가 잘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설사가 유발되는 겁니다. 또 술을 먹게 되면 정상적인 것보다 더 연동 운동이 항진되기 때문에 네. 또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또 방해하고 무엇보다 문제는 알코올을 장내 유해균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냥 알코올을 좋아합니다. 알코올 성분 자체가 네. 유익균보다는 유해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런 것들 네, 주의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주 장내 절주 안정을 안 해야 좋게 되겠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은 요건 제가 잘 못 끊는 거예요. 뭔데요? 요거. 이거요. 밀가루와 밀가루 식품.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를 살아요, 교수님? 네. 사실 이제 밀가루는 탄수화물 음식인데 그 안에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이걸 드시면 설사를 하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좀 드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맛있어서 장도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아니었어요. 이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요. 네. 바로 열어보면 오. 탄산 과일 주스 그리고 탄산음료네요. 탄산음료. 근데 예. 이거는 또 왜 장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수님? 그 아까 우리 김현영 씨가 물어본 것 중에 왜 알코올을 그 장내 유해균이 좋아하냐? 예. 당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탄산음료 속에 들어있는 당성분이나 뭐 알코올 역시 당성분이고 이 성분들을 유해균들이 좋아합니다. 또 심지어 제로 음료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감미료 역시 그 유해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덥다고 뭐 음료수 달고 살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주범은 이겁니다. 주범이 오늘 많아요. 요거 인스턴트 식품 튀김과 과자. 김창환 교수님. 예. 흔히 대장암 발병 원인으로도 많이 지목되는데요. 얘네들은 그 재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가공할 때, 튀길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들이 문제가 되고 유해균을 증식시키고 걔네들이 장벽으로 침투해서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